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박스 모델에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박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그걸 조금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박스 모델은 태그는 태그 안에 이런 식으로 자식 태그가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은 여기 div 태그에 자식 태그로 h1 태그를 사용을 했어요. 자,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 이렇게 타이틀이라고 내용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열어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요 div 태그 안에 h1 태그가 자식 태그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느냐 라고 한다면 div 태그도 태그이기 때문에 박스 모델이 있어요. 그쵸? 이 박스 모델은 보더가 있고 보더의 안쪽에는 패딩이라는 것이 있고 패딩 안쪽에는 컨텐트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더 바깥쪽에는 마진이라는 여백 개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볼 건데 넘어가서 여기에서 일단은 별을 사용을 해서 모든 태그에 적용이 이미 되어 있는 이 박스 모델 테두리 기준 바깥쪽 여백을 0픽셀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 기준 안쪽 여백도 0픽셀로 설정을 해 놓고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이 태그에 이 여백이 없어지게 되니까 글자가 화면에 딱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 있는 div 태그를 선택을 해서 div 태그가 얼마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테두리를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려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요만큼 div 태그의 공간이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현재 div 태그의 영역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테두리 굵기를 좀 굵게 그려보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빨간색 테두리를 갖고 있는 것이 div 태그의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div 태그에 자식 태그로 h1 태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여기다 그려보면 div 태그가 있고요. div 태그의 테두리 안쪽으로는 이 패딩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패딩 공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빨간 공간이 됐죠? 이 빨간 공간이 패딩 공간이라고 가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 이 안쪽 여백 패딩 공간 안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제 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여기가 이 파란색 공간이 바로 이런 자식 태그가 놓여지는 이 div 태그에 내용이 들어가는 컨텐츠 공간이에요. 여기 있는 파란색 박스가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컨텐트 박스 안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을 거냐라는 것이죠. 바로 자식 태그인 h1 태그가 이 컨텐트 박스 바로 div 태그의 컨텐트 박스 안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여기 있는 div 태그의 안에 있는 이 h1 태그를 선택을 해서
테두리를 10픽셀로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있는 바깥쪽에 있는 이 div 태그한테 만약에 제가 패딩을 10픽셀 아니다 한 40픽셀을 만들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div 태그의 안에 지금 보면은 이 40픽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40픽셀의 여백이 현재 만들어진 상황이고, 그 div 태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이 바로 어떤 공간이냐면 컨텐트 박스 공간이에요. 즉 그 컨텐트 박스 안에 현재 h1 태그가 놓여져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h1 태그, h1 태그도 태그이기 때문에 얘도 뭘 갖고 있어요? 이 div 태그와 같은 박스 모델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겠죠. 그쵸? 즉 h1 태그도 div 태그처럼 보더가 있고, 그쵸? 마진이 있을 수 있고 패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당연히 이 h1 태그에 자식 태그가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글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h1 태그도 div 태그처럼 컨텐트 박스가 또 있는 거예요. 맞죠? 글씨가 안 예뻐서 좀 미안하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h1 태그가 이렇게 있고, h1 태그는 제가 모든 태그를 선택해서 마진과 패딩을 없앴기 때문에 h1 태그의 테두리 안쪽으로는 바로 컨텐트 박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타이틀이라는 글자가 이제 그 공간 안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제가 h1 태그한테 만약에 패딩을 줍니다. 패딩을 한 20픽셀을 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면 테두리 h1 태그의 이 파란색 테두리 안쪽으로 테두리 안쪽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20픽셀의 여백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현재 뭐겠어요? 이 h1 태그에 만들어지는 테두리 안쪽 여백이 되겠죠. 아셨죠? 그러면 그만큼 h1 태그의 컨텐트 박스는 뭘까요? 바로 여기 공간이 이 h1 태그의 컨텐트 박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테두리 안쪽이 div 태그한테 패딩을 만드는 바람에 h1 태그가 이 패딩 때문에 div 태그의 컨텐트 박스가 작아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게 h1 태그니까 그만큼 h1 태그가 사는 div 박스의 컨텐트 박스가 좁아졌으므로 h1 태그의 너비도 그만큼 작아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h1 태그에 만들어진 이 패딩 때문에 이 사방에 만들어진 안쪽 여백 때문에 h1 태그 안에 들어가는 이 타이틀이라는 글자도 이런 조그만한 컨텐트 박스에서 지내게 될 겁니다. 맞죠? 즉 테두리 안쪽에 이런 패딩이 만들어질수록 이 컨텐트 박스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컨텐트 박스는 패딩에 의해서 밀려난다 라고 전 시간에 배웠기 때문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 태그가 지금처럼 있는 상황에서 h1 태그를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마진을 만들 건데,
마진을 이번에는 20픽셀만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자, 이 20픽셀을 만들기 전으로 제가 주석 처리를 하고 보면은 원래 이랬었는데요. 20픽셀을 다시 만들고 자, 이게 의미하는 거는 H1 태그의 테두리 바깥쪽으로 좌우 위아래로 20픽셀의 바깥쪽 여백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렇게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여백을 만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자, 볼게요. H1 태그는 div 태그의 자식 태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1 태그는 div 태그의 컨텐트 박스 안에 위치하게 되는 건데 현재 div 태그는 테두리를 10픽셀 굵기로 그려놓은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테두리 안쪽으로 40픽셀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만큼 요 정도 이제 제가 지금 색칠하는 부분만큼 이 div 태그한테는 테두리 안쪽 여백이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테두리 안쪽 여백의 요 안쪽 공간, 여기 있는 요 안쪽 공간이 원래 같아서는 이제 div 태그의 컨텐트 박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컨텐트 박스를 어떻게 해 놓은 거예요? 여기 H1 태그, 자식 태그인 H1 태그가 얌전히 컨텐트 박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테두리, H1 태그의 이 파란색 테두리에 바깥쪽으로 뭘 만든 거예요? 여백을 만들어 준 겁니다. 얼마로? 20픽셀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은 여기 있는 H1 태그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너비는 이전보다 아마도 여기 왼쪽에서는 20, 오른쪽에서는 20, 총 좌우로는 합치면 너비는 40픽셀만큼 줄어들었겠죠. 높이도 마찬가지로 40픽셀만큼 줄어들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왜냐? H1 태그의 테두리 바깥쪽 여백을 20을 만들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H1 태그의 이 테두리 공간이 이제 요 바깥쪽으로 여백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태그 자체가 작아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테두리를 안쪽으로 20픽셀의 여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만큼 안쪽 여백이 20픽셀이 사방에 만들어지고 그만큼 뭐가 밀려 H1 태그의 컨텐트 박스가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H1 태그의 자식 글자인 타이틀이라는 글자는 이 컨텐트 박스의 왼쪽부터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됐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이 바로 박스 모델의 중첩입니다. 태그는 HTML에서 부모의 태그 안에 자식 태그를 추가를 하고 또 여기에서 제가 T라는 이 글자를 혹은 타이틀이라는 이 글자를 한 번 더 이런 스팬 태그로 막 한 번 더 묶어서 강조를 하고 뭔가의 스타일을 또 추가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태그는 어떠한 태그 안에 어떠한 태그가 포함이 되고 또 이 태그는 또 다른 태그를 포함하는 중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그가 태그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우리가 배운 CSS의 박스 모델도 지금처럼 중첩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박스 모델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CSS에서 레이아웃을 넘어갈 때부터 이제 슬슬 어려워지면서 막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쉬워 보여도 나중에 가면은 가물가물하면서 또 기억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스 모델을 1, 2, 3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박스 모델은 뭐다?
중첩이 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배워봤습니다. 중철이 아니고 중첩이죠. 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으로는 이 박스 모델의 이제 표준 박스 모델과 표준 박스 모델 그리고 대체 박스 모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은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박스 모델에 대한 좀 더 심화된 개념, 세 번째 개념을 공부를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전에 있었던 박스 모델 1과 2를 확실하게 이해를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공부를 할 때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CSS에서 뭐 플렉스를 하든 그리드를 하든 그런 거한 개념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아셨죠?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박스 모델 세 번째 이제 좀 박스 모델을 응용해서 심화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